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중국을 찾았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여 방중한 건 12년 만으로 경색됐던 한중 경제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우리 기업 160여 개사와 중국 기업인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관성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 한다며 제조업에 더해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과 뷰티식품 같은 소비자의 영화와 음악, 게임 등 문화 콘텐츠 분야를 새로운 협력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제조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은 소비재와 콘텐츠, 공급망 분야에서 모두 국언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비스 투자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될 경우 대중무역 적자 완화와 교역 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달여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 진전 화답과 함께 미국의 독주로 치닫고 있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선택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순방을 취재 중인 베이징 현지의 한동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베이징에 나와 있는 한동인 기자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몇 시인가요? 현지 시간으로 6시 54분입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원래 60분으로 예정되었었는데 30분 더 늘어서 90분으로 회담이 이어졌는데 먼저 주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기대감이 높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한한령이 그중 하나인데 우선 문화 콘텐츠 등 가능한 분야 그리고 모두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게 좀 성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국이 사실상 한한령이 없다는 입장이라서 모순적이게도 관련 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문제라든지 마두로 관련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순방 스타일상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이 내용들이 모두 다뤄지기는 했는데요.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해소가 조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 측의 설명을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게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두로 관련 부분도 국제 정세와 지역 정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 좀 보자면 좀 직관적인 요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오는 길에 이제 태극기와 우송 홍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 1, 2km 정도 배치가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할 때, 베이징 공항에 도착할 때 중국의 예우가 좀 많이 특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항 도착 행사 때 인허진 중국 과학기술부장이 나와서 예우를 했는데 이게 장관급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베이징 도착을 했을 때 항상 차관급 인사들이 나왔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를 예우시키면서 좀 특별한 예우를 했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 격을 올리면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좀 볼 수 있었던 대목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한중 정상회담 전에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경제협력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가 직접 나왔습니다. 네네. 허리펑 부총리의 경우에 서열이 높은 건 아닌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허리펑을 봐야 한다. 이게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경제책사로 실질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시진핑 주석의 40년 직이 최측근 인사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로 치면은 이한주 정책특보와 유사는 한데
실질적 권력까지 쥐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우가 좀 특별했다는 겁니다. 네, 한 기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전 소장님. 네. 어제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실리는 챙겼지만 정치적 부담은 안 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경제는 연결하고 안보는 관리하고 그리고 민생은 살린다. 요게 이제 우리로 보면은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마 그 실용 외교 뭐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꼽힐 것 같습니다. 신뢰는 챙겼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한중 관계의 완전 복원, 전면 복원을 대통령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전된 이제 사항들이 있었고, 다만 부담을 안았다. 이 말은 이제 역사 발전 관계에서 올바른 편에 서라 이런 우회적 압박인데 이것이 최근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준 부담으로 읽힙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역사적 올바름이라는 게 요게 이제 뭐 함정이자 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14개 그 MOU를 해줬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의미는 차치하고 최근 한 4, 5년간의 한중 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본질적인 건 경제 문제죠. 네네네.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래가 이제 협상의 창구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것은 뭐 정기적인 협상 요게 이제 MOU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뭐 회담도 당연히 하겠지만 레귤러한 상시적인 미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 요게 이제 엉킨 한중 관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단초를 풀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이제 뭐 그 냉장병어 얘기를 제가 아까 잠깐 드렸지만 이게 어민들한테 어떤 생계에 관한 부분을 줬고, 또 중국은 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식탁을 이제 해결하는 문제가 있죠. 거기서 우리는 이제 지갑을 챙기는 그런 실리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상시적인 그 회담을 정기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경제 포럼도 했지만 문제는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되는 소재 중국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사실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그 정기적인 협상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기자. 예, 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중 관계가 상당히 냉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네. 미국과 아무래도 서방만 쳐다보면서 우리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는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중 정상이 이번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죠. 상호 간의 네. 신뢰에 있어서는 좀 싹이 텄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관계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예정됐던 게 시진핑 주석이 어떤 공간에 대기하는 걸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시진핑 주석과 여사가 직접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좀 보면은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 시진핑 주석 표정이 좀 어두운 측면이 있었는데 진행되는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했다고 하고 계속 상시적으로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서로 논쟁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없었고 서로 간에 입장을 설명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해관계가 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네네.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도 그냥 듣고 뭐 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 중국은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이번에 갈 때만 해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함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좀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지.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월 4일이면 굉장히 이른 시기고 중국도 외교를 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의 의미는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연초에 처음으로 하는 회담에서 여기서 이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이제 어떤 표정 관리 그런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게 발표문에 뭐가 나왔냐가 이게 정말로 네네네. 이게 중요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북핵 문제, 또 서해안 구조물 문제, 또 예를 들면 핵 추진 뭐 이런 잠수함, 문제들은 네.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대통령실의 발표는 그게 들어가 있지만 네. 그것은 뭐냐면 민감한 거 다 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충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이제 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 4년간의 그런 어색한 관계 또는 이제 냉각된 관계를 복원시키는 쪽, 뭐 정말로 포빙질이라고 하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뺐고 그래서 정말 뭘 합의했냐는 것은 그것은 이번은 공동 발표문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발표문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있지만 중국한테는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민감했던 세계는 중국은 싹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 중국은 그런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청하거나 관심을 보일 수는 있지만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한 것 그리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중국은 뭐 중요한 것이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가장 먼저 중국은 1월 달에 최근 뭐 한 5년 중에서 외국 국빈을 맞이한 경우가 3번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번만 국빈 방문이고 나머지는 국빈관을 받아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날짜도 항상 1월 중순 이후지 1월 첫 주에 받은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중국이 뭔가를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이슈로 봐서는 그 중국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가는 게 대만 문제예요. 네네. 거기서 중국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하는 말을 한국의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최대의 성과고 우리로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민감한 문제를 언급은 했지만 중국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실제적으로 이게 수출에서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거나 또 수산물을 뭐 이제 수출할 수 있게 했다거나 또는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뭐 회담이 그 2달 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엄청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건 또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중국은 명분, 한국은 이제 디테일한 실리 이제 이것을 서로 맞바꿨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했고 다만 이제 미국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에 의한 현상 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추어 보면 한반도 역시 한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할 수는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거나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중국은 이제 한국전에 그 피를 흘린 그 자기네 표현으로 혈맹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그걸 포기하거나 뭔가 이제 그 불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압박을 넣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은 북한은 잘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의 그 요구를 들어줘서 이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지금 스탠스를 보면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이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미국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싹 뺐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기자, 예. 그 시 주석의 말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대목이 아무래도 이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으면 한다 이 대목인데요. 예. 그 대통령실과 그리고 지금 순방을 취재 중인 기자단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발언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도 그 대목이 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수선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회담의 분위기를 전하는 걸로 답변을 좀 대신했습니다. 회담 자체는 화기애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그 부분이 이제 회담 내부 90분 동안 이어지는 회담에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는 않았다. 그냥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시진핑 주석이 타 국가를 만날 때 항상 의례적으로 하는 말 정도로 해석해야지 이게 뭘 우리한테 더 요구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다라는 게 현재 청와대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언론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언론은 지금 이 부분이 심상치 않다. 우리 지금 청와대가 설명한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지금 그 대만 문제라든지 일본과의 문제,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스탠스의 문제, 그리고 영내 환경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 관련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을 한 것이고 모두 발언에서 말한 것은 조금 더 노골적이지 않았냐. 이런 게 지금 현재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소장님, 외교는 아무래도 연속성인데 지금 눈에 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든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이제 다음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 그리고 아무래도 변수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 정세가 그렇죠.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태라든지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어떤 태도로서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진전된 협상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역사적 올바름이니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걸 동의해 달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다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 지금 다음번에 뭘 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아직은 너무 이른데요. 지금 이제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가 4월 달에 어떻게 설정이 그렇죠.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 스탠스도 달라지게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는 4월에 미중 정상회담, 그래서 미국이 오기 전에 한국을 받아줬다는 것이 뭐 냉정하게 보면 중국의 갈라치기라고 볼 수 있죠.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면 균열로 만들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먼저 한국과 만나주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균열 만들기에 한 전략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미중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 보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 스탠스를 다시 정하고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뭐 또 앞에 또 금년 중에 또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의 정상이 중국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업데이트해서 가면 이제 되는 거 아닌가 싶고, 한중 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정치 이슈는 뭐 오래된 거고, 네네. 지금 당면 문제는 AI나 반도체나 하는 경제죠. 첨단 기술의 이슈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고, 또 모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AI 산업에서 필요한 원자재 관련되는 공급망 이슈들,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개런티를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의 일종의 갈라치기에 대한 노림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포지셔닝, 전략적 포지셔닝이 좀 되지 않나. 가령 지금 대만 문제, 양안 문제를 비롯해서 중일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일 협력, 여기에 대한 균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다. 이 양쪽에서 우리가 칠리를 좀 취할 수 있는
그렇게 외교를 펼치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여주는 것에 말로는 그건 해석이 잘 안 되고 네네. 행동으로 보면 되는데 네네. 누가 우리 대통령 그 마지막에 나왔나 보면 과기부 장관이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난번에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시진핑 주석 올 때 나갔었는데 이것은 우리는 외교를 하겠다는 얘기고 중국은 이거 경제협력 중에서 기술협력을 하고 싶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 의미는 AI 산업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HBM이고 중국은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협력할 수 있거나 얻게 되면은 그것이 한국한테 기대는 최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레버리지 걸어서 중국과 관련되는 많은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갈 것 하는 것, 이게 진짜 실력이고 어떻게 보면은 외교의 능력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한중 간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보여준 것은 외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협력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정말 다행으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다. 미국도 이제 원하고 중국도 원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건 정말 한국의 천행이고 그것을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내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기자, 예.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 하이라이트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네. 대신 오늘은 베이징에서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총리 그리고 3위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만납니다. 이건 중국의 예우 차원도 있고요. 경제사령탑은 리창 총리이기 때문에 추가 협력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또 의회 정부 차원의 교류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체결한 MOU도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간 막혀있던 정부 간의 교류도 뚫린다. 이제 본격적인 각 부처 간의 교류가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후에는 오늘 오후에는 상하이로 향합니다. 이제 김구 선생의 탄생 150년이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이해서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고생하시고 조심히 돌아오세요. 이상 한동인 네. 기자 그리고 전병서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